여러분은 피아노 기초교재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물론 바이엘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기초교재로 사용하는 70% 이상이 바이엘이라고 답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엘은 기초교재의 대명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꼭 바이엘로 배워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초교재로 어드벤처, 알프레드 등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타스텐저버라이라는 책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바이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바이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됐는지, 어떻게 들여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교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한테 사용하면 좋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또 개정된 바이엘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개정된 바이엘들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은 교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영상이라서 특정 교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엘 시작합니다. 바이엘이 사실 작곡가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바이엘이 작곡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배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이엘이라는 작곡가 어떤 사람인지 인물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원래는 바이엘이 독일에서 태어난 페르디난트 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바이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1803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곡이 이제 오퍼스 101번이라는 곡으로 출간한 곡이 바이엘 책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교재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출판본이 1954년에 국민음악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초본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독일인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렇죠. 근데 기초교재로 그래서 사실은 바이엘이 독일, 유럽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일본, 한국 이 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독일에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한테 너네도 바이엘 배우니? 라고 했더니 바이엘? 그거 박물관에서나 찾아봐 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기초교재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의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총 106곡으로 맞아요. 106곡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연탄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악상과 음표 그리고 박자를 배우는 게 1번에서 64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음계와 조성을 배우는 65번에서 106번 나름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연습도 나와 있어요. 오른손을 위한 연습곡, 왼손을 위한 연습곡, 그리고 양손을 위한 연습곡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106번까지 끝나고 나면 부록으로 이제 5손가락 테크닉을 위한 연습곡이랑 24가지 이제 장조와 단조를 배우기 위한 그런 음계를 조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예 처음에 이 바이엘 책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그냥 5선에서 시작을 해요. 맞아요. 5선부터 등장을 해서 혹시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5선 높은 음자리표 있고 가운도가 아닌 위에도 해서 도레 이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아무 이제 그런 거 없이 뭐 피아노에서 그냥 앉자마자 우리는 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 교수법적으로 공부할 때는 도자리 접근법이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배우는 그런 교재예요. 이거는.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 오른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는 이 책이 되게 나중에 등장을 해요. 54번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배울 때 낮은 음자리표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이 너무 늦게 배우니까 낮은 음자리표가 나오게 되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교재를 본다면은 그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접할 때 되게 교과서 그냥 너무 재밌는 피아노 음악 책이다 이런 느낌이 아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처럼 생겼어요. 이게 기초교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책을
배우는 연령층이 한 청소년 정도 6학년, 5, 6학년 이상? 이 정도 학생이 돼야 조금 맞아요. 학업은 당연히 쉽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는 난이도가 아니라 좀 많이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령대가 좀 낮은 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 한 고학년 정도부터 하는 기초교재로 맞아요.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교재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손은 멜로디, 그리고 음. 왼손은 반주 이렇게 형태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보자면 오른손은 멜로디로서 음악을 많이 만드는 경험을 많이 하지만 왼손은 그런 경험을 거의 못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 그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그쵸, 도솔 미솔 하는 거, 도미솔, 도미솔 이거 알베르티를 특화하게끔 왼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으로 보자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으로서는 체르니로 이제 갔을 때 모든 곡을 수월하게 그쵸.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이 책을 배우고 나면은 좀 독보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결과는 있긴 있었죠. 그쵸, 아주 큰 장점이죠. 아이들이 흥미를 끌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재밌는 레퍼토리 이렇게 끼워져 있지는 않아서 네, 조금 정말 진득하게 맞아요. 좀 이렇게 뭐지 참을성이 좀 많은 친구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잘 맞는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써놓고 나는 바이엘이 아닌 경우들이 그렇죠. 정말 많고 네, 예비 과정이 책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책가 책을 되게 크잖아요. 네 훨씬. 맞아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1에서 4번으로 이루어진 교재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한다라고는 하지만 4번 가서 번호가 많이 나오기 네. 시작해요. 맞아요. 처음에 찾던 번호까지 다 잊었죠. 맞아요.